장례식장은 유난히 텅 비어 보였습니다. 상주 김진우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에 머물러 있었죠.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입니다. 17년 전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그 끔찍한 상실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슴 한쪽이 도련해진 듯한 고통이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혈육,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진우는 이제 정말 홀로 남겨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도 거의 끊긴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저편에 서 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로고가 박힌 검은 정장들입니다. 그들은 진우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수군거립니다. 정말 안 됐어요. 이제 어쩌나. 부인하고 딸 잃고 겨우 버티는 것 같더니 아버지까지 가셨으니 기댈 곳 하나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러다 큰일 나겠어. 그 속삭임은 진우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닿았어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왼손에 낡은 결혼 반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맞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반지의 차가운 감촉만이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반지를 돌리는 손길이 무감각해 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원망이 컸습니다. 늘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던 독선적인 모습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를 지탱한 기둥이기도 했죠.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던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애증이 뒤엉켜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의 TV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화려한 연예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어느 아이돌 그룹의 성공적인 무대 소식입니다. 이곳의 슬픔과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그 무심한 소리가 진우의 절망을 더 깊게 합니다. 그는 리모컨을 찾아 TV를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생전에 아내를 못마땅해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내 짝으로는 부족하다. 집안 망신이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곤 했습니다. 진우는 그 기억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두 떠나고 없는데 말입니다.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국화꽃 향기만 유난히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죠. 슬픔 속에 묘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지독했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입니다. 진우는 스스로의 이런 생각이 끔찍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진우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죠. 그의 깊고 어두운 고독이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조문객이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는데. 진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위로의 말조차 그저 멀고 공허한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멋쩍게 돌아서 나갔습니다. 진우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무표정했습니다.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웃어준 적 없는 얼굴입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독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길 잃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슬픔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낼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중한 장례식장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실내로 훅 끼쳐 들어왔죠. 진우는 무감각하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척 보기에도 전문 경호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지키듯 양옆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복장조차 그녀의 특별한 존재감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말도 안 돼. 아리아 아니야? 맞네. 아이돌 아리아 맞네. TV 화면을 찍고 나온 듯 비현실적인 얼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아이돌 아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왜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나쁜 꿈결 같았습니다. 아리아는 주변의 소란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영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호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묵내를 올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매니저가 안절부절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아리아 씨, 제발 잠깐만요. 기자들 몰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매니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일반적인 조문객의 슬픔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오랜 결심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단단하고 서늘한 빛이 그 눈에 감돌았습니다. 묵내를 마친 아리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멍하니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저런 유명한 아이돌과 아는 사이였나? 아니면 그저 얼굴만 비추는 예의상의 방문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다시 한번 아리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네,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조의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17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그 눈동자 안에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오랜 그리움과 무언의 절박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다시금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대신 눈으로 먼저 모든 것을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휴대폰 카메라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우와 아리아,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것 같았죠. 17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고 끊어질 듯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진우는 이 낯선 여자가 다음 순간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리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례식장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아리아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아리아 씨, 제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말씀하세요. 네, 제발이요. 기자들까지 들이닥치면 정말 끝장입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매니저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진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한 번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유나예요. 아빠, 제가 김유나라고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 그 이름은 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이름이었습니다. 17년 전 아내와 함께 사라진 그의 어린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우의 굳었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아니면 아주 악의적인 연극일 겁니다. 감히 신성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짓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당장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해. 당장 나가. 진우가 거칠게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리아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 세상 모든 슬픔을 머금은 듯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눈 속에서 진우는 너무나 낯익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듯 바라보던 아내 이서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리아는 그런 진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검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나왔을 때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아주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딸 유나의 첫돌을 기념에 맞춰준 세상에 하나뿐인 아기 반지였습니다. 진우는 그 반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주었던 결혼 반지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든 자신과 아내 그리고 딸을 이어주던 증표였습니다. 17년 전 아내와 딸이 사라지던 날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진우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이 광경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습니다. 그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리아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진우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울보 땅콩.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세 사람만 아는 별명이었습니다. 진우가 아주 어렸을 적 땅콩을 먹다 울음을 터뜨린 이후로 오직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내 서연만이 부르던 별명. 아내가 딸 유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심과 확신, 절망과 희망,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리아는 그런 진우를 바라보며 17년간 참아왔던 첫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 유나 맞아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장례식장에서 찍힌 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론 매체의 일면이 도배되었습니다. 신문 가판대는 자극적인 제목들로 가득 찼죠. 최정상 아이돌 아리아, 재벌 3세 사친극? 아버지 장례식장서 17년 만에 나타난 딸. 충격. 아리아, 숨겨진 가족사 폭로. 국민 첫사랑의 추악한 노이즈 마케팅인가. TV를 켜자 아침 뉴스부터 이 소식이 톱뉴스였습니다. 장례식장의 혼란스러운 영상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진우가 망연자실 주저앉는 모습, 아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매니저가 절망적으로 머리를 감싸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아리아의 소속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과 진실을 요구하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아리아 씨,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정말 김진우 상무의 딸이 맞나요? 17년간 어디서 뭘 했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소속사 대표가 오전 일찍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억측은 자제해 주십시오. 노이즈 마케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집 앞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담벼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진우는 커튼조차 열지 못한 채 사실상 자신의 집에 감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기사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사생활이 온 세상에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 아이돌 아리아라는 여자가 꾸민 거대하고 치밀한 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마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아리아는 소속사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에 칩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스케줄은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매니저는 방 밖을 서성이며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아리아는 창밖을 내다보는 눈빛이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폭풍이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아리아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우했던 연습생 시절 이야기들이 이제는 사기극을 위한 밑밥으로 둔갑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국민을 기만한 배우, 온갖 험악한 꼬리표가 그녀에게 붙었습니다. 진우는 어젯밤 아리아가 내민 반지를 꺼내보았습니다. 빛바랜 은반지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도 진짜일까요? 진우는 17년간 억지로 묻어두었던 아내와 딸에 대한 기억을 고통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리움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리아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진우 측에 은밀히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김진우 상무님이시죠? 이렇게 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리아 씨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혼란과 의혹을 잠재울 방법,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은 이제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그 마지막 카드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의혹과 비난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었죠. 검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검사소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죠. 진우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수많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 나온 사람처럼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곧이어 아리아가 탄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까지 가릴 수는 없었죠. 그녀는 진우와 달리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담담하고 침착하게 검사소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이었죠. 검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바늘이 혈액을 뽑아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따끔한 주사 바늘의 고통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유나라면 나는 17년간 딸을 알아보지 못한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짜라면 지금 이 순간은 끔찍한 희극일 뿐입니다. 그는 어느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아리아는 모든 절차를 덤덤하게 따랐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람처럼요. 그녀의 침착함이 진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지옥 같은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진우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 딸의 작은 손, 모든 것이 흐릿한 꿈결 같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봉투를 뜯어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전문 용어들 사이로 그의 눈에 단 하나의 문장이 박혀들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서류가 진우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만이 새어나왔죠.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17년간의 그리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딸을 의심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너무나 아픈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정말 유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리아도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있는 방의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녀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아리아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의심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기쁨보다 더 무거운 17년의 공백과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가장 고통스러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즉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99.999% 친자 관계 성립.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국민 사기꾼에서 비운의 아이돌이 되었죠. 비난은 동정으로, 의혹은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진우는 아리아, 아니 유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한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딸입니다. 17년 만에 만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기쁨 대신 감당하기 힘든 세월의 무게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유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17년 전 자신이 떠나던 그날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낡은 유모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벽에는 자신이 그렸던 삐뚤빼뚤한 낙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액자 속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 이서연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너무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져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서연이는 지금 어디 있니? 살아는 있는 거니?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17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 지독한 두려움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진실의 첫 조각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세요.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대체 왜 나를 찾지 않은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그런 진우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찾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쳐야 했는지 아세요? 엄마랑 내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숨어야 했는지. 그 모든 건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진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 아버지 말인가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버지가 왜? 아버지는 너희를 나만큼이나 그리워하셨어.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진우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진실을 아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의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냈어요. 엄마와 나를 이 집에서 지옥으로 밀어 넣으셨다고요. 진우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7년간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틈으로 지독한 어둠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말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 말은 진우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17년의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딸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잊고 있던 과거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17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차가웠던 날의 기억입니다. 어린 유나는 할아버지 김영철의 서재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함 소리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서재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며느리 이서연을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 줄도 모르고 감히 이 집안에 발을 들여?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라. 이건 명령이다. 이서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진우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헛수고하지 마라. 김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지금 내 전화 못 받아. 아니, 영원히 못 받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때 진우는 중요한 계약 때문에 아주 먼 나라로 장기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서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진우 씨 돌아오면 저희가 알아서 제발 유나만은. 하지만 김영철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서연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이서연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어린 유나는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밀치는 장면을요.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세상을 부술 듯 울부짖었죠. 이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버틸 수 없다고요. 그녀는 자고 있던 어린 유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단출한 짐 하나만 챙겨 그 거대한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처럼 두 모녀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김영철은 수하들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서연은 미리 준비한 대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습니다. 얼마 뒤 진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텅 빈 집을 보고 망연자실했죠.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야, 상심이 크겠다. 이서연 그 여자가 돈을 갖고 튀었다. 우리 유나까지 데리고 말이야. 내가 사람을 풀어 찾고 있으니 걱정 마라. 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원망하며 딸을 그리워하며 지옥 같은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아빠, 유나의 목소리가 진우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가 꾸민 짓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17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을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내와 딸에 대한 끔찍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억눌러 왔던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이 거짓으로 쌓인 모래성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유나의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진우가 서 있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죠.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공간입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 없는 차갑고 권위적이기만 한 방이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 그대로였죠. 진우는 무엇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방 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책장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는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차라리 딸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길 바랐죠. 그때였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뒤편으로 익숙한 금속 다이얼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벽 금고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눌렀습니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 몇 개가 전부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여러 장의 사진과 몇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진우는 숨을 멈춘 채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그리웠던 아내, 이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헬쑥한 얼굴로 어린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버스 터미널의 벤치에 앉아 있었죠. 다음 사진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에서 잠든 유나를 서연이 멍하니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을 떨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설 탐정 5호 보고서. 날짜는 17년 전 그들이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모녀의 행적이 일 단위로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분 세탁을 하고 지방 소도시를 전전하며 숨어 지낸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행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에게는 실종되었다고 애타게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더 끔찍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겨우 구한 식당 일자리를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 그만두게 만든 정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장을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진우는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구겨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악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신이 17년간 지옥 속을 헤맬 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종했던 것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벽을 보았습니다. 서재 중앙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먼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서재 문가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아셨군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이 진실을 17년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우는 그런 딸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녀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같은 아픔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지독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지난 17년의 거짓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딸 유나를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분노보다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더욱 고통스럽게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진우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은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는 다음 말을 잇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것은 진실을 확인한 후에 가장 절박하고도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질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담담했던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죠. 그 짧은 침묵에 진우의 심장이 다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설마 잘못된 건 아니겠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다오. 그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살아계세요. 진우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다음 말이 그의 가슴을 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편찮으세요. 유나는 담담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도망친 이후로 엄마는 하루도 편히 주무시지 못했어요. 늘 할아버지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워했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지금은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진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17년간 아내를 원망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있는데 왜? 그의 목소리가 원망처럼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아빠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나면 또다시 우리를 갈라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요. 유나는 지난 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돈을 버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아이돌이 된 건 엄마를 살리고 아빠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진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그 연약한 어깨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왔을까요? 17년의 세월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나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그 따뜻한 온기에 17년간 단단했던 유나의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두 부녀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멈춰버렸던 가족의 시간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유나 역시 소속사에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소속사 대표도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나도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묘한 결의와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가자. 엄마 만나러. 진우가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망설임 없이 굳게 잡았습니다. 17년 만의 재회, 그리고 또 다른 17년 만의 만남을 위해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었습니다. 진우와 유나가 탄 차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립니다. 어제 내린 비로 공기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죠. 차 안에는 어색하지만 분명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각자의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만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의 재회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이 모든 세월이 용서될까요? 그는 그저 두렵고 떨릴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긴장된 옆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시 만나는 날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엄마에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 요양병원. 작고 오래된 하지만 정갈한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렸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답답했죠. 그때 유나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진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마주 잡고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한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302호. 진우는 문고리를 잡은 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17년간 멈춰버린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그런 아버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환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아주 마르고 왜소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의 나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한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진우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선 두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또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앉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김진우였습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7년 만에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보다 훨씬 더 야위고 쇠약했습니다. 그 고왔던 얼굴은 지독한 고통의 세월에 시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대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음 때문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와줬잖아.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당신.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가가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절대로.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7년간 멈춰있던 한 가족의 시계가 그들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마침내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세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눈물과 함께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